뉴스 정면 승부.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김상우 앵커가 오늘 내일 휴가인데요. 이틀 동안 대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정치하느라 힘드시죠? 힘들더라도 참아내시고 바르고 좋은 정치로 이끌어주세요. 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역대 대통령에게 어린이들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 내용 가운데 일부라고 합니다. 자, 이틀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정치권은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낼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또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철도 파업 문제까지 불거져서 그야말로 격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도 싸우느라 힘들겠습니다만 그 끝나지 않는 싸움을 지켜보는 이 국민들도 힘들고 지쳤다는 것 과연 알고 있을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yes, o, no로 시작합니다. 일요일인 어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이 체포영장을 근거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했습니다. 검거에는 실패했고요. 이에 대한 합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철도 파업 지도부 검거를 위한 공권력 개입 옳은 결정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yes 혹은 no라는 답과 함께 또 짧은 의견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남겨주시는 분 가운데서 저희들이 매일 한 분을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12월 23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출발하죠.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친절한 수현 씨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일요일에 그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이 공권력이 투입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겠다 이런 목적이었습니다만 일단 목적 달성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실패했습니다.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으로 지금 노동계의 반발이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에 첫 번째로 공권력이 투입된 건데요.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서 오는 28일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 한국노총도 오늘 가담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도발로 간주한다면서 노사정의 불참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사정의 불참을 결정한 건 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민변도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부 법률 단체들은요, 국가와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의 신인수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행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잠기문을 부수거나 유리문을 깨며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집행된 만큼 이에 저항한 노조원과 시민들은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제 경찰이 강제 진입을 하면서 체류액을 사람들을 향해서 뿌릴 때부터 이미 정부의 신호는 분명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대화나 타협은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예. 재계도 힘을 모았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요.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28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의 반응은 여야가 조금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예. 네. 원칙적 집행이다. 법대로 잘했다라는 새누리당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네. 민주당은 불통정치의 결정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나름대로 해법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회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은요. 아예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이뤄진 공권력 투입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올 하반기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문제가 있었고요. 또 전공로 설립 신고 반려 문제가 있었고 또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철도 민영화 논란 등이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는 한마디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코레일이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을 앞으로 뽑아서 다음 달 정도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요즘 자주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죠. 최연의 코레일 사장이 오늘도 또다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예. 어머니의 마음으로 직위 해제했다는 최연의 사장은 지금까지 8,500여 명의 파업 노동자들을 직위 해제한 상태입니다. 오늘 다시 어머니의 마음으로 호소문을 발표하셨는데요. 노조원들을 안고 가겠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었고 새롭게 일할 사람을 뽑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최 사장은 호소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관사 300명, 열차 승무원 200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게 되면 1월 중에 현장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국회 국토위에서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최 사장도 출석을 했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최 사장에게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꼭 과거에 강성 노조와 맞섰던 영국의 대처 수상을 연상케 했다라고 격려를 했다고 하는군요. 네네. 자, 이런 가운데 가장 난감한 쪽은 경찰일 것 같은데요. 경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이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도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 검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때문에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특히 경찰이 강제 진입한 건물은 경향신문 건물이기도 했었는데요. 예. 경찰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때는 나름대로 믿을 만한 정보가 있었을 텐데 결국 망신살만 뻗친 격이죠. 경찰은 지도부를 체포한 경찰관에 대해서 특징까지 걸고 지금 검거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일종의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논란이 일어서인지 오늘 이성환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법과 원칙을 따른다는 기본 방침 아래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작전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책임론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다른 뉴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원에서 북한 장성택 숙청과 관련된 추가 설명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소식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장성택 숙청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요. 예. 권력 투쟁 과정에서의 숙청이 아니고 이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비화된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선택이 이권에 개입해서 타 기관의 불만이 고조됐고 이와 관련한 비리 보고가 김정은에게 됐기 때문에 장성택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 이권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 나온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선로는 있었는데요. 예, 국정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처음입니다. 네. 또 남재준 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성택 숙청이 북한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견상 김정은의 권력 장악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런 내용들은 여야 간사들이 정한 내용입니다. 한편 국정원은요.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내년 1월과 3월 사이에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국정원의 국내 파트 예산은 삭감이 됐다고요? 일단 오늘은 그렇습니다. 예. 국회 정보위 민주당 측 간사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 가운데 2차장 산하에 있는 국내 파트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정원 예산 총액은 유지하는 대신에 삭감된 국내 파트 예산은 대북 정보 그리고 해외 산업 스파이 문제 등을 다루는 데 쓰도록 이관한다는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예. 오늘 정보위원회는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회계연도 국정원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서 통과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네.
다만 정보위는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향후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국정원법이 개정돼서 조직 개편할 경우에는 예산안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두 개의 조건을 걸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17분인데요. 퇴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쌀쌀한 월요일 저녁 연말이어서 그런지 월요일 치고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고 소식도 계속 전해지는데요. 서빙고로 서빙고 가는 길 옥수역을 조금 더 간 곳 2차로에서 이륜 자동차와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부근 통과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동호로 진행하는데도 외곽 쪽으로 밀려서 동호대교 쪽으로 퇴계로 5가부터 많이 밀립니다. 국회대로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 부근 정체고요. 신월 나들목 부근으로는 그래도 속도를 올리는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오산에서 수원까지 길게 밀리고 판교 일대에 단해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시속 20km 안팎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양재 구간으로 답답하고요.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는 계속 작업 진행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도하에서 가자까지 부천에서 신월까지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인터뷰 첫 번째입니다. 자, 철도 파업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보름째인데요. 어제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이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철도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기관사와 승무원 총 500명을 채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민주노총 역시 대대적인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동계, 정부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전체 회의가 열려서 여야가 철도 파업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고 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민주당 주승영 의원 잠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토위 전체 회의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지금 이 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나오셨군요. 예. 자, 먼저 이 이야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서 민주노총에 진입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어제 경찰이 저는 망신당했다 생각합니다. 예. 예, 철도노조 간부가 9명이 있다라는 정보를 받고 체포하려고 5,500명이나 되는 경찰을 하루 종일 동원해서 노조하고 밀고 당기다가 한 명도 체포하지 못하는 그런 망신만 당하고 체포영장만으로 수색하다가 오히려 불법 시비만 지금 낳고 오히려 사태만 더 악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여당 측에서는 뭐 정당한 공권력 집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장 어렵다고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가 기약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참 이런 발언은 부적절한 시기에 나온 발언이고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런 격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발언 이렇게 되면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려 있는데 여당이나 국토부 장관의 운신의 폭이 대단히 줄어들어서 자율권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런 협상이 불가해진다.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청와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이 이번 발언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협을 이번 파업은요. 좀 특징이 국토부나 철도공사가 노조하고 전혀 대화할 의지가 없다. 그냥 박근혜 정부의 그 밀어붙이기식 불통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여야 또 노조하고 노사 간에 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 오히려 적절한 발언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면 뭐 안 좋다라는 식의 이런 말씀은 대단히 그 국토부나 또 새누리당한테 상당히 좀 강압적인 압박이 되는 그런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출석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는 좀 마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출석을 했습니까? 예, 일단 뭐 사과를 받고요. 우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철도 파업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을 받는 것이 논의하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장관의 그동안의 국회 출석 거부 그리고 현안 보고 자체 거부에 대해서 제가 일단 그 유감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장관의 사과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아, 예. 그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전체 회의에서 논의됐던 주요한 사항들만 몇 가지 좀 찝어주시겠습니까? 예, 뭐 지금 여야 이게 지금 불법 파업이다 아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요. 예, 저는 이게 지금 불법 파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경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부 입장인데요. 이게 민영화가 되면 결국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파업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현재 지금 이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필수 공공직원 60%를 남겨놓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합법적인 지금 상황이고 또 파업 시기를 미리 예고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불법이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강경 진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뭐 기관사 500명 채용하겠다. 이것도 이제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장기화에 대비해서 최소한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기관사 500명 채용한 것 자체부터가 지금 노조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세 아닌가. 정말 이런 식으로 미숙련자를 계속 채용하게 되면 좀 안전사고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어찌됐든 오늘 지금 국회 상임위 회의가 여야나 정부가 지금 평행선을 좀 달리는 느낌이다. 서로 자기 입장만 지금 주장하고 있다. 또 그리고 여당 새누리당은 정부 입장을 계속 옹호하고 있고 야당은 민영화 안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만 해주면 철도노조 파업을 끝내도록 어쨌든 중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민영화는 안 된다. 법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 파업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뭐 파업 기간 15일 내내 좀 이야기가 됐었던 거고요. 오늘은 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신 만큼 그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일단 그 민영화냐 아니면 경쟁체제 도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영화가 아니라는 확실한 못을 박자 법적으로 이게 민주당의 의견이시고요. 그러죠. 새누리당은 뭐 장관이나 총리가 나서서 민영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정관이나 협약 뭐 면허 조건에서 2중 3중으로 장치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효과는 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접점이 좁혀질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전혀 접혀지지 않고 있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데요. 뭐 대통령이 총리가 장관이 이거 민영화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못 믿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앞으로 또 박근혜 정권이 끝나면 그 이후의 문제도 있고 또 실제 박근혜 대통령도 작년 대선 때 공약한 부분도 지금 노인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경제 민주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공약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누가 지금 대통령 말을 믿겠냐, 철도노조가 믿겠느냐 이런 것으로 지금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면허 조건에 뭐 2중 3중으로 계속 그 명기를 해놨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또 이런 것이 또 다른 공기업에도 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기업마다 이걸 다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때는 면허 취소하겠다는 것을 면허증에다 넣겠다. 예. 뭐 이렇게 지금 다 2중 3중으로 명시해 놓았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인데요. 네. 사실 국토부에서 아니 또 철도공사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2중 3중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 법무법원에 의뢰해가지고 유권 해석을 받았어요. 예. 근데 법무법원에서 전부 다 구속력이 없다 이런 유권 해석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법으로 명시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참 국토부에서는 계속 2중 3중을 해놨기 때문에 걱정 없다. 두 가지를 지적을 원론적인 해주셨는데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약속의 문제에서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과 네네. 또 정부에서 이야기한 어떤 2중 3중의 제동장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민영화를 차단할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 반면에 그 법적으로 그 민영화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걸 못 박아놨을 경우 네네. 그러니까 그 다른 법인 상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새누리당의 일각에서는 이게 한미 FTA 조건과 모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사실 상법과 충돌할 이건 지금 자회사는 예. 상법에 의해서 지금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철도공사는 철도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이고요. 서로 예. 지금 다 같이 철도의 운영권을 지금 갖고 있는 회사인데 하나는 상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민간에다가 매각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못 박는 것이 상법에 분명히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FTA하고 한미 FTA의 이 문제가 민간의 투자를 방지했을 경우에 금지했을 경우에 FTA 예. 위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외교부에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전혀 FTA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 법적으로 명시 못하겠다는 것은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나 똑같은 답변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법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국회에서 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그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그 지금 전체 회의 열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끝나고 추후에 다른 일정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26일 날 예. 또 오늘 못다한 부분이 있다면 네. 또 계속해서 지금 상임위를 열기로 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26일 날 지금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충분할는지는 모르겠고 또 26일 날은 또 법안 의결도 있기 때문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합의가 봤기 때문에 예. 또 법안 의결도 해야 되고 상정도 해야 되고 예. 지금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은 네. 정부 입장을 옹호하면서 저는 그 소위라도 구성해서 예. 지금 철도 파업이 끝날 때까지는 국토위가 매일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를 구성해서 소위에 위임하고 예. 이 소위에서 민영화 방지를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예. 소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자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인데 예, 알겠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뭐 새누리당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소위 예. 만들 필요 없고 민영화의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부에서는 새누리당 입장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 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들이 잠시 뒤에는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 또 새누리당의 유일호 대변인 연결해서 조금 전에 나눴던 현안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 보여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살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질문은요. 철도 파업 지도부 검거를 위한 공권력 개입 옳은 결정이었습니까? Yes or No로 여러분들의 대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반응이 뜨거운데요. Yes, No 한 분씩만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642님 필요합니다. 범법자가 숨었다면 당연히 잡아야죠 하셨고요. 또 8230님은 노입니다. 정부는 조금 더 협상의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열려있네요. 자, 광고 들으시고 시작합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한화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에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막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 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네,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야권 전체와 시민단체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안도 새로운 쟁점으로 또 부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을 연결을 하고요. 이어서 바로 새누리당의 유일호 대변인을 연결해서 각각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창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정치추진위원회 사무실 여의도에서 개소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 둥지를 트신 건데 뭐 소감 한마디 여쭤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 그리고 이 정치권이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국정 현안과 민생 현안을 제쳐두고, 예. 그리고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신뢰가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대한 정치 세력이 나서서 정말 민생과 국정의 현안을 제대로 좀 보살필 수 있는 예. 이런 정치가 필요하다 하는 요구가 높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예.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당사가 그 사무실이 민주당 당사 바로 옆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국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여의도에 있어서 예. 거기에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등 이런 당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예. 장소입니다. 그 개소식과 관련돼서 새누리당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덕담치고는 좀 쓴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새정치 예고 방송만 하지 말고 실체를 보여줘라.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셨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그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 대한 요구만이 아니라 예. 현재 정치권 모두에 대해서 요구하는 개혁의 요구이고 네. 국민의 사실은 바람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만 답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든 정당들이 실천으로 좀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그렇지 못하고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자기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네. 그런 가운데서 정쟁만 하고 있으니까 예. 국민들이 그렇게 현재 여당이나 야당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야권 연석회의에서 그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 특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작년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쭉 그 의혹으로 제기돼 왔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그리고 정치 개입 활동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예. 수행을 해왔다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그것이 현 정부의 그 주요한 기관이 그대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 현 정부의 일부인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수사팀을 예.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국정원 개혁 투기가 진행 중인데요. 특위뿐만 아니라 특검 도입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신가요? 국정원 개혁 특위는 어떤 현재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그 불법 행위의 예. 원인을 다 차단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런 그 불법 행위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 작업입니다.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 법이나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 특위의 역할이고 예. 지금 이제 특검이 필요한 것은 과거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예. 그 불법 행위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역할이 다른 예.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지난번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사자회담 때 그때 이제 합의됐던 게 특위위의 특검은 이제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논의한다라고 그 논의의 틀을 그 사자회담에서 만들어 놨는데 민주당이 별도로 이렇게 그 특검법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발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검을 통해서 이제 과거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었던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을 통합 수사를 통해서 전부 다 이제 진상 조사를 하고 이것으로 1년 동안 지리하게 지속되었던 이 논란을 이제 종식 짓자고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고 국회를 비롯해서 이 모든 정부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자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교섭단체냐 아니냐 그리고 교섭단체가 이때까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쟁만 일삼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어떤 비난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특검법은 이제 법안이기 때문에 발의가 된 만큼 표결이 돼야 이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예. 새누리당에서는 뭐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만 결국은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용이다라고 뭐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자꾸 이렇게 정략적으로 계산을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내년 그러니까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활동이라고 하는 것,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당에게 유리한 거는 야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야당에 유리한 건 반대로 여당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가 심각한 어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이고 예. 이 문제 때문에 국정이 완전히 정지 상태에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내년 선거에 어떤 식으로 이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그 논란을 삼아왔던 예. 그게 바로 지금 이 정치권이 불신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철도 파업 문제인데요. 이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오늘 그 새정치추진위원회 개소식에서 그 안철수 의원이 당장의 현안인 철도 파업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없었던 부분, 이 대목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거기에 그 철도 파업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얘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어제나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를 통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얘기를 다 했었고요. 안철수 의원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직접 하지 않았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하고 그저께도 얘기를 했었죠. 예. 오늘은 글쎄 이제 위원장들하고 각각 다른 분들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제 개소식이라서 개소식에 맞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예. 만약에 그런 거라면 어떤 생각을 합니다. 의미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따로 의미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앞서 저희들이 민주당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요. 네, 네. 민주당의 주승용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민주당에서는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을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어서 못 박자라는 입장인데요. 새누리당은 물론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안철수 의원 측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문제를 법으로 금지를 한다고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방법일지는 네. 그거는 사안에 따라 좀 다르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철도 이번에 지금 철도공사에서 코레일에서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민영화를 위한 사전 단계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이 철도 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철도 분야의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외국의 사례들도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정부가 좀 신뢰를 제대로 받아왔다면. 네. 정부의 정책이 어떻고 이 문제는 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법안을 만들거나 또 지금 이런 충돌이 계속 벌어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코레일 측이 제대로 좀 대화에 나서서 충분하게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제안을 하고 또 이 철도 산업같이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예. 이런 과정이 좀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조금 온도차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방법이 예. 법안 발의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예. 그런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또 이제 같이 수반이 되니까요. 예.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들이 바로 새누리당의 유일호 대변인을 연결해서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일호입니다. 네. 자, 바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권 전체와 시민단체가 특검법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사자회담 합의 정신이 특검을 논의하자 하는 것이었는데, 예. 먼저 그냥 법안을 딱 발의하시고, 마치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한다면, 그 사자회담 합의 정신이 참 무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연말 지금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만 예산 또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 특위 결론을 또 추려내야 되고 하니까 그거에 좀 집중을 하시고 재판 결과 보면서
특검 논의는 해도 그게 사자회담 합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 논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특검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그럼 계속 논의는 하실 겁니까? 예, 뭐 그 합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 논의를 할 수는 있죠. 예. 예. 그러나 앞서서 제가 보기에 연말까지는 예. 그 논의는 할 기회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예산 통과되면서 바로 또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서 이제 송호창 의원의 이야기는요. 일단 예. 그 사자회담에서 이야기한 것은 교섭단체 간의 그 특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예. 교섭단체인가 아닌가로 구분짓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글쎄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교섭단체냐 아니냐를 구분짓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교섭단체고요. 예, 예. 민주당이 저희하고 어쨌든 그렇게 합의를 본 것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송호창 의원님이나 안철수 의원님이나 뭐 다른 분들이 다른 비교섭단체에서 뭐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면 예. 그분들의 그 자유의사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발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예. 뭐 우리가 뭐라는 건 아닌데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거기에 같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가 자 이거 우리 합의를 해놓고 지금 그렇게 특검 법안을 딱 발의를 해서 이걸 수용해야 된다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는 옳지 예. 않다 이런 뜻이죠. 일단은 이제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면 되겠군요. 예, 저희는 뭐 논의를 하자는 것은 뭐 이게 합의 정신이니까 예. 급한 우선 예산을 하고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자회담 이후에 그 국방부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 사이버 수사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꼬리 자르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이제 특검의 앞으로 필요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앞으로 수사는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재판이 있고요. 그때 나오는 것이 정확한 수사 결과지 현재만 가지고 그것을 뭐 꼬리 자르기다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군사재판에 되어 있는 것을 특별검사로 하는 예가 있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걸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사자회담 전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새누리당과 민주당 입장은 이 특검에 대해서만큼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철도 파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일단 어제 경찰이 그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야권과 시민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선 이제 체포영장을 가지고 저 4계층만 그 철도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배경은 이제 뭐 이미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3주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최장 철도 파업인데 아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그런 불법 파업을 끝까지 두고 있을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게 민주노총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처럼 뭐 혹시 인상을 주는 거라면 그건 전혀 다른 얘기지요. 지금 그 정부가 들어간 것은 철도노조 지휘부를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하겠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민주노총 사무실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장소가 어떻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대화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 테이블에 안 나오고 자꾸 이런 파업을 하면은 정부로서는 공권력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별도로 없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저도 뭐 법률에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갖지는 못한 사람입니다만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압수수색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포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체포에 실패했지만 그런 것인데 그게 연관이 되나요? 제가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상식으로는
이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들어갔던 것이고 그것은 어느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또 하나의 논란은 그 민영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예. 앞서 저희들이 민주당의 주성용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 민주당의 의견은 정리를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법안으로 아예 못 박는 게 낫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국토위 산하에 별도의 소위라도 만들어서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그 입장인데요. 지금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끌려서 전혀 그런 그 여지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성용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공기관의 민영화 문제가요. 예. 그것은 법으로 뭐 논의하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말 정부가 대통령부터 약속을 한 사안인데요. 예. 이 정부 임기 내에 그런 민영화가 이루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 것을 자꾸 이건 민영화가 누가 봐도 민영화가 아닌 것을 민영화라고 우기고 예. 그러므로 앞으로 민영화를 절대 뭐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왜 지금 야당이 집권을 하고 있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왜 민영화를 하겠다고 애초에 방향을 정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예.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의원님들이고 그러신데 주승용 위원장님도 그때 계셨고 예. 그랬는데 왜 지금은 민영화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라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법안을 만들자고 해야 될 건데 예. 그 설명도 없고 자 그럼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 민영화냐 아니냐를 법안으로 만들어서 강제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입법부에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예. 정책의 사항이고요. 어느 정부가 그것은 절대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이죠. 그거를 못 믿겠다고 그러면은 글쎄요. 그러면 무슨 일을 서로 할 수가 있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반론은 저희들이 앞서 그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요. 따로 뭐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예. 어떤 반론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예. 정책적인 사안을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뭐든지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민주당이 반대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미리 선제적으로 뭐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건 미리 법안을 만들어 놓고 뭐 해야 되는데 국가 정책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는 그건 정말 선뜻 이해가 안 된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유희로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빅.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